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국정 공백이 지속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할 것 없이 우리 경제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뛰어난 기술로 이 고용 창출과 수출을 견인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바로 이노비즈 기업들입니다. 네, 오늘은 이 기업들이 어떻게 어려운 상황을 헤쳐왔고 이 기조를 이어나갈 수 있을지 성명기 이노비즈 협회 회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이노비즈, 이게 좀 단어가 낯선데 어떤 기업들입니까? 이노비즈는 이노베이션과 비즈니스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기술 혁신으로 성장하고 있는 기업군을 얘기하는데, 지금 이 기업들은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이런 혁신 기술 기업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에 통과된 기업으로서 국가에서 인정하고 있는 기술 혁신 기업군이 되고, 업력이 3년 이상 돼야지만 신청이 가능하고, 이노비즈 기업들은 대부분 연구소로 가지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우리 이노비즈 기업은 한국에 약 18,000개 정도가 있는데, 이 기업들의 평균 매출액이 148억 원, 그다음에 기업 중에서 약 52%가 수출 기업입니다. 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요. 이 수출 기업들의 평균 수출액은 69억 정도 수출을 하고 있으니까 그 나름대로 기술을 가지고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기술력이 뛰어난 중소기업들인데 이 기술력이 뛰어난 게 매출 증대로 이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어떻습니까? 지금 경제도 또 어렵고 하다 보니까 지금 성장성에 있어 가지고 다소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은, 이 기업들이 지금 보면 국내 가지고 안 되니까 글로벌로 지금 승부를 걸고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8,000개 이노비즈 기업 중에서 약 9,000여 개가 수출을 하고 있는, 지금 52%가 수출하고 있는데 평균 수출액이 69억 정도 됩니다. 이 이노비즈 기업의 약 9,000여 개가 하고 있는 수출이 우리나라 중소기업 전체 수출의 38%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 차지하고 네. 나름대로 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기술에서 그런 기업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기업들이 지금 보면 그동안에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서 수출 촉진단이 가는 것은 그동안 계속 해왔던 것이지만, 최근 들어와서는 이란이라든가 이런 쪽에다가 기술 교류 센터를 설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술 교류 센터 쪽에서 어떤 것을 하느냐 하면, 이란 쪽에서 그 신흥국 쪽에서 이런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 이노비즈 협회 쪽에다 얘기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맞춤형 기업들을 이 이노비즈 기업 쪽에서 찾아내 가지고 연결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때까지 우리가 수출을 하겠다고 외국에 가는 형태하고는 다르게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을 다시 역으로 해주는 그런 쪽이니까 이런 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데요. 작년에 이제 우리가 이란에 처음 기술 교류 센터를 만들었고, 3월 31일 날 베트남에 이번에 다시 기술 교류 센터를 만들고, 그다음에 태국, 페루 이런 쪽에도 계속 연결을 하게 됩니다. 뭐 지금 이노비즈 기업들 해외 수출 실적이 높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주셨는데, 핵심은 이제 경쟁력 있는 기술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이미 왔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우리나라는 많이 늦었다라는 우려들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사실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에 많은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로 지금 중소기업인들에게 과연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는가 봤더니만도 평균적으로 10명 중에 1명 정도만 인지를 하고 있고, 나머지 분들은 거의 인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기업들은 불과 1% 정도만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기존에 우리가 그 제품들을 제조기업들은 제품하고 부품 중심인데, 4차 산업혁명에서 우리가 지금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들은 인공지능이죠. 그리고 빅데이터 같은 이런 부분들이 이때까지의 그런 제품 생산이나 이런 쪽에 이게 더해지면서 생산성과 무인화 이런 것이 급속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인데, 앞으로 지금 보면 우리 이노비즈 기업들도 그렇지만도 기업들이 이런 쪽에 대한 것에 대해서 눈을 떠줘야지만
이 매출 정대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시장 확대도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지금 이제 대선 전국으로 이미 접어들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 대선 주자들마다 뭐 4차 혁명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이노비즈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노비즈 협회에서도 뭔가 적극적으로 이런 정책 펴달라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노비즈 협회는 작년에도 일자리를 약 3만 6천 개를 창출을 하다 보니까 네. 대통령상도 받고 했는데요. 지금 우리 이노비즈 협회에서 생각하고 있는 이 이노비즈 기업들을 글로벌로 나가서 시장을 창출한 다음에 중견기업화를 시키는 것이 협회에서 우리 이노비즈 기업들한테 거는 기대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지금 범정부적인 컨트롤 타워가 필요한 시점이라서 저희 이노비즈 협회에서는 중소기업청을 혁신중소기업부로 이렇게 신설을 해주는 것을 지금 보면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현재 지금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력 있는 기업들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일자리를 더욱더 늘리기 위해서는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인 그런 지원 정책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번에 새로 부임하셨죠? 네. 예, 이노비즈 기업을 대표해서 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제 기업들이 직원과 CEO, 경영자 사이에 따뜻한 인간관계가 형성되는 그런 기업이라 야지만 제대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지금 보면 기업, 그게 이제 지금 저희들이 말하는 기업가 정신이고 제가 취임사에서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네네. 직원이 존중되는 기업이라 야지만 직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행복을 느끼면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노비즈 기업들이 바로 우리나라에서 기술 중심의 기업들이니까 4차 산업혁명의 리더로서의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부분하고 바로 이런 것을 통해서 이 글로벌로 진출을 하고 또 일자리를 만들어내가는 그런 쪽으로 저희 이노비즈에서는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이노비즈 기업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약 9천여 개의 수출 기업이 있는데 제가 협회장으로 있는 내년 말까지 12,000개의 이 수출 기업을 만들어내고자 지금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성명기 이노비즈 협회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